내가 대통령이라면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한 2, 3주? 그죠?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그죠? 어떻게 일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서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지자체 선거, 있어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장관 인선도 해야 되고, 선거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근데 선거 지금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거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국민의힘도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반등을 해서, 꽤 잘 나온다고, 한 2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좋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결과물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아직 보여준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보여준 건 없는데,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180석 있다고 해서, 뭔가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니까. 둘 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의석수도 작고 하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딱히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딱히 이렇다 할, 뭔가 변화라든지 그런 거 좀 없긴 해요. 그래도 바뀌면, 근데 좀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해서 만약에 좀, 한 다수당이 된다면, 최소한 과반이라도 얻게 된다면, 또 뭔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나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일단 코로나는 지금 잡혔다고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정책들, 그러니까 의식주,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 기본적인 문제, 특히 그 민주당 정권에서 예전에 쓰레기 만들도 있었고, 특히 그렇게 좀 안 좋은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안전한 먹거리, 그죠?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저는 자식이 없긴 하지만, 그 자식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학교 가서 급식을 먹을 텐데, 급식의 어떤 좀 퀄리티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무상급식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교육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무상급식의 질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바로 버리고, 그 버린 밥을 치우는데 한 380억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 380억을, 약간의 질을 올려주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있죠. 군대 짬밥같이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급식은, 그런 어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그러니까 파스타를 먹고 싶으면 파스타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거를 하려면 그게 돼야 돼요. 브랜드 급식 같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이 아니면 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대기업에서 만약에 피자 같은 데서
피자 같이 그렇게 뭐 파스타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 알루미늄 용기에다 일회용으로 그렇게 데워주지 않는 한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파스타, 한 사람을 위해서 파스타를 만들어주진 않을 테니까. 어떤 그런 거, 햄버거라든지, 그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죠? 그런 게 뭐, 네트워크 같은 게 돼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자기가 급식을 정하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짬밥처럼 그냥 짜이지 식단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그런 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한국은 아직 알레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애기들 보면 이제 슬슬 우리도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그런 거. 최근에 또, 장애인 또 그 비관 자살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또 물 문제, 지금 뭐 한국 어쨌든 물 부족 국가니까, 그죠? 물 문제라든지, 또 뭐 주택 문제라든지, 그죠? 정말 주택 문제는 저는 실소유자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투기가 아니라 실소유자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죠. 전체 문제도 집값 좀 떨어뜨리려고 공급을 늘리니까 집을 뭐 두세 채 사버린다든지,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가능하게, 보건도 코로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일단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뭐 지자체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멀리 보는 정책, 흔히 뭐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교육하고 뭐 미래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KF21 같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 가까이 동안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해보고 이제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어떤 꾸준한 정책적으로, 아직 한국은 산업 규모가 작아가지고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뭐 하나나 뭐 LG나 이런 회사가 단독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힘든 산업을 정책적으로 기업들하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당신은 뭐, 삼성은 뭐 전자 쪽 담당, 뭐 하나는 엔진 담당, 뭐, 현대는 뭐 타이어나 랜딩 기어 담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줘서 분배를 해가지고, 그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뭐 카이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그죠? 뭐 어떤 그렇게 멀리 보는 정책, 그렇게 해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정책, 그죠? 그런 정책을 꾸준히 국가 정책 산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든 육성을 해야지 우리가 미래에 밥을 먹고 산다. 뭐 그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안 되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해가지고 꾸준히 발전시키는 뭐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나라가 좀 더 발전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왜 그 장관의 여성이 많이 없냐, 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좀 있죠. 지금 지자체 선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 지자체 단체장 나온 사람은 김은혜 의원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을 그렇게 키운다는 건, 정책적으로 키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남자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남자도 진짜 죽자 사자 해도 힘든데 여성분은 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여성 국회의원 30% 쿼터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죠?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설령 뭐 여성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 30%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그죠? 뭐 정부에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에게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다 싶은 친구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공평하게 엄마 찬스 아빠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잘할 것 같다. 이 친구는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그 예로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 또 있고 최근에 또 그 한국은행 총재로 오신 IMF 그분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관련 분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IMF라는 곳이 그렇게 뭐 쉽게 가는 데는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을 꾸준히 이렇게 키우다 보면 국제기구 같은 데서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 그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일본은 막 사법재판소에 판사도 있고 그렇다던데,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죠, 그죠? 소송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스포츠 같은 것만 봐도 국제심판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한국에선. 있긴 있지만, 아예 한 명도 없진 않지만,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그 셔터트랙 한 분 또 아웃이 됐고,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키우는 정책, 그죠? 각 분야의 사람을 키우는 거죠. 뭐, 만약에 좀 최근에 그 정은경 질본 뭐 그분 같은 경우 꾸준히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준히 사람을 키우는 정책, 가능성 있는 사람을 키우는 정책, 그죠?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회를 주는. 근데 이런 게 되려면 어떤 옛날에 진짜 그 사법시험이면 행정고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기준을 일단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키우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죠? 이 사람을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나? 그죠? 뭐 공무원을 오래 해서 뭐 공무원 경력을 따질 건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어쨌든 뭐 사람을 좀 키우는 정책, 가능성 있는 친구를 좀 이렇게 키워주는 정책. 가장 지금 좋은 예가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 그죠? 거의 당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어설프고 막 예능 나와가 막 어설프고 그랬는데 예능 프로 나와서도 막 어설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씩씩하게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의 어떤 사람을 키우는 가능성 있는 친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정책, 그런 정책을 꾸준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이 많은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좀 지금 장관 뽑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경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는 그게 없다고요.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저렇죠.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자긍심을 세우는 정책, 뭐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 그러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 가도 옛날에 뭐 우습게말로 뭐 잘못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떳떳하게 어디 가도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최근에 또 손흥민 선수가 골든슈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걸 보면 또 국가의 자긍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PK는 좀 빼야 되지 않나? PK는 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동점이면 PK 찬 사람은 빼야 되지 않나? PK 골 안 찬 사람이 골든슈 받아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PK도 안 들어갈 때고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기가 필드골로, 만약에 PK골 23, PK골 포함한 23골, 그냥 필드골 23골이면, 그냥 필드골 23골 넣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뭐 그런 자긍심, 국가에 대한 어떤 뿌듯함, 자긍심, 이런 걸,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라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미국으로 치면 아폴로 몇 호죠? 그 아폴로가 달 착륙했을 때, 그때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자긍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지금 최근의 사건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지만, 난 전쟁하러 가겠다고 외국에 가 있던 남자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국가의 자긍심을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어떤 자긍심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자긍심을 세우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죠? 다른 나라와 서로 협력하는 정책.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수입했던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더군요. 근데 그쪽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쪽이 생산 기반도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수입을 해야 그쪽도 우리 걸 수입을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요즘 러시아 같이 문제가 저렇게 덜컹 생겨버리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죠? 또 마침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퇴임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자기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나갈 때쯤 되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수급이 불안해서 가뜩이나 물가도 올려놨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죠? 어느 정도는,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있겠죠.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나눠 담아 써야 되지 않나. 그죠? 그죠? 뭔가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수입 가능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지금 디젤 값이 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난린데, 아무런 좀 대책이 좀 없는 상태이긴 하죠. 그죠? 이럴 때 어딘가에서 기름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죠? 기름을 좀 가져와서 우리나라 한국에 정유회사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정유회사가 많은데 왜 디젤 값이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근데 한국이 다행스럽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해요. 보급이 많이 안 되긴 했지만, 전기차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전기차를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다행스럽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럭 같은 게 화물차가 문제죠. 화물차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서로 협력하는 정책, 그죠? 가령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안 준다니까, 식용유 수출 금지를 하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죠? 어디서 수급을 할 것인가, 그죠? 어디서 수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냥 한 군데서만 수입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 정책은.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MB 때 같이 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품목을 정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요 수입품 같은 걸 정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분산으로 다른 데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으면, 만약에 팜유, 고가 팜유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데를 살펴보고, 그 다른 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게끔 그렇게 하든지, 그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기름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러시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 석유가 많이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만 석유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중동에서도 많이 사왔었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샀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석유는 어쨌든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그죠? 석유 확보 안 해놓으니까 벌써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주로 이렇게 가고, 오면 뭐, 좀 잘해준다든지, 한국에 오면 좀 뭐, 한다든지, 그죠? 좀 이렇게 환대를 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본인이 가서 한다든지, 그죠? 너무 미국 위주의 정책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미국은 우리 혈맹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그죠? 다른 나라들도 가서, 이렇게 좀, 자원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그죠? 두루두루 살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글쎄, 뭐 이런 정책들을 할 거예요. 뭐, 물론 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저라면 어떤 큰 정책은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을까? 큰 정책들은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을까? 이것만 다 하게 한다 하더라도 벌써 5년이 모자라겠죠. 그죠? 5년 이내에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그죠? 뭐 5년 이내에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되죠.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뭐 좋은 정책 제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좀 좋은 정책을 모아놓는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주 산업으로 가야 되죠. 어느 정도의 멀리 본다면 우주 산업 정책, 하늘을 나는 거, 지금 뭐 비행기 산업도 시작을 했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다 우주로 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로 가는 사업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진짜로 투자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래됐죠. 로켓 산업, 인공성 쏘는 발사체, 그런 산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됐으니까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 연구들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런 일들을 크게 이런 일들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다듬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저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일단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정책들을, 일단 기본 정책들을 충실해 나가는, 그런 걸 제일 우선으로 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